안녕하십니까. 내조의 여왕 내조TV의 박미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서초동에서 송영길 대표님의 재판을 보고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불이 나게 와서 방송을 시작하는 건데요. 오늘 저하고 같이 함께 해주실 분은 오맹구TV의 맹구 선생님, 오맹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맹구TV의 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맹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우리 내조의 여왕님도 항상 집회, 우리 민주진영의 집회에 가보면 항상 매일 먼저 와 계셔서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간식도 항상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차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맏언니처럼 그래서 항상 지나가다도 이렇게 내조의 여왕님이 계시면은 가면은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울타리랄까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내조의 여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지금 저희가 서초동에서 왔잖아요, 선생님. 송영길 대표님이 무죄가 나왔죠. 네. 근데 너무 이제 속이 상하는 게 이 당연한 사실을 갖고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속을 끓여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이게 단두대 위에 올라선 것 같은 그런 순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죄를 보시면서 우리 맹구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송영길 대표님이랑 검찰개혁,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한다는 그 송영길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풍찬 노숙의 그 교대 앞에서 지지자들과 3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그때 당시에 선당후사 하시면서 민주당을 나오셔서 내가 무죄를 받고 돌아가시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나와가지고 홀로 외로이 싸우시고 민주당 의원들 누구 뭐 많이 오신 분들도 없었어요. 지지자들 몇 명과 소수의 저기들만 지지해주고 이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너무 안 됐고 짠한 마음에 지지자들이 그때 소수로 가서 저도 그 구속되시고 나서 제가 그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제가 가서 9시쯤에 이렇게 출두하시니까 1인 시위를 했어요. 송영길 석방하라.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시고 한동수 감찰관님인가 그분이 송영길 대표를 면회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인데 오셨다고 그때 송영길 대표님이 석방되실 때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님 같은 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렇게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당하고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이 저렇게 갇혀서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저러고 있다는 게 이건 국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빨리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해야 그 정치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 같은 분들을 빨리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서 큰 일을 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아침마다 거기 1인 시위를 하셨구나. 네네. 1인 시위를 하고 거기서 정말 큰 소리로 비가 와도 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쌓이고 또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보석 신청되고 그러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판결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소신껏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검찰이라는 그 검찰들의 그 제도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몇십 년을 지금 검찰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왜 아직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죠?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동력을 검찰 개혁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이재명 대통령을 새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다시 대한민국을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과 송영길 대표 같은 분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시민이 그걸 만들어줘야 되고 미디어들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디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디어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그 미디어 권력들의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김어준인지 정청래인지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전한길인지 고성국인지 장동혁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 미디어 권력들이 언론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지.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몫이에요. 왜 미디어 권력들이 무슨 군중정치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국민들의 몫까지 강요를 하고 선동을 하고 이렇습니까?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언론으로서 저도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표 당시에 하도 이제 시련을 겪고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신다. 이래서 저도 법원 근처에 살아서 법원에 가게 돼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을 이제 가서 응원하고 안 되겠다. 시민들이 나서고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아무 죄 없는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맹구 TV도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시일반 한 사람 알게 되면 여러 사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같이 뭉치자. 머릿수 보태주러 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머릿수 보태주고 이 시민으로서의 시민들의 권리,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나설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선생님이나 저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송영길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이 민주당의 정치 문화가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새삼 느끼는 건데 집단으로 이렇게 단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기득권 카르텔이 뭉쳐서 어떤 희생양을 탁 던지는 그런 이상한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게 던졌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또한 그렇게 던져서 네가 알아서 살아 돌아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치인들이 버려야 될 사고방식인 거예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몰라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 대표가 처음에 우리 송 대표님이 처음에 우리 서초동 앞에서 천막 치고 네네. 지금도 기억해요. 천막 하나 비닐로 막 휘어 감아놓고 우리 피디님도 그때 피디님께서도 같이 했지만 감아놓고 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 아무도 안 왔어요. 맞아요. 거의 한두 분, 제가 아는 분,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한 명, 그리고 또 한 분, 두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뭐 이 앞전 재판 선거 두 번째 그 검사 선거 있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들, 그동안 저기 정치권에 기웃거렸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나름대로 네. 인지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한 100여 명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많이 조금 슬펐어요.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람이 오늘 한 300여 명 정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가 위에 한 100명 정도, 밑에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에서 그 인지도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왜 그동안 같이 하지 않고 네. 우리가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건 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했던 거잖아요. 무죄가 나올 법하니까 이제 와서 송 대표님의 박수를 치는구나.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민주당에 민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송 대표님 개인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20분 정도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나마 용기 내서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정치인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의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저는 우리 그렇잖아요. 특별한 줄 알잖아. 절대 안 특별하더라고요. 어쩌면 일반 서민보다 더 못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국힘당 보세요. 뭐 완전히 이게 지능 수준이 진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저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유치원생만도 못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기쁜 반면에 좀 많이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송영길 대표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당당하게 그때 뭐 특사말 나오고 어쩌고 했을 때도 물론 그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았었지만 나는 당당하게 무죄를 받아서 돌아갈 것이다. 자, 돌아오셨습니다. 당당하게. 민주당에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 정치의 속성이죠. 정승지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고. 네, 송영길 대표님도 홀로 검찰개혁에 이렇게 싸우실 때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박선원 의원님인가? 박선원 의원님. 네네. 또 한 분이 누구죠? 이제 의리를 지키신 강덕구 분들은 얘기를 의원님하고 해주셔야 돼요. 응? 강덕구 의원님하고 강덕구 그다음에 의원님은 면회 뭐 저기 오셨다고 어디지? 그랬나? 평택 아니요 저기 어디죠? 안양에 민병덕 민병덕 의원님. 의원님. 네네. 민병덕 의원님. 예, 그 외에 뭐 고상만 인권센터인가 그분이랑 뭐 전수미 씨 뭐 이런 분 변호사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부승찬 의원님도 뭐 많이 오시고 그랬지만 지금 민주당 이제 당당히 돌아가셔야 되고 네. 복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으로서 지금 민주당은 5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5선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까지 역임하셨고 그래서 지금 지금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당에 국민이 없다는 맞아요. 말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왜 지금 정치하는 당이나 이런 공당에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의가 있고 정치인들도 신의가 있어야지. 뭐 정치인들은 무슨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인간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도 내치기보다는 일단은 사항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뭐 선당 후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 되는데 무조건 막 비판하는 식의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것도 한 시민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잘 나갈 때는 뭐 추켜 세우고 막 하다가 뭔 일만 터지면 저렇게 매몰차게 그럴까?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도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정작 최민희 뭐 이런 사람들 결혼식에 장경태. 그리고 그 뭐 그렇게 해서 축의금 많이 받는 아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을 몰라서 거기다 결혼식을 그 기간에 맞춰서 한다는 게 이거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성비 사건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한테 코인 문제 있을 때 사퇴하고 나가서 선당에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런 장경태 의원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뭐 가벼운 경고로 끝났어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아직 뭐 지금 심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사 중이래요? 네, 심사 아예 중이에요. 안건에 올리지도 않은 건 아니고. 아직도 심사가 아직 안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게 시민으로 봤을 비민주적인 때, 거죠. 네,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네. 그 김병기 의원도 막 뭐 무슨 뭐 160만 원어치 뭐 받고 뭐 했다고 뭐 사퇴하고 뭐 제명하라. 그래서 제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뭐 축의금 받은 건 그건 뇌물 아닙니까? 근데 가벼운 경고로 끝나고 그런 것도 너무 일반 당원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계속 송 대표님이 얘기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제 최근 민주당에서 민주당 집행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행부의 정체성 없는 행보로 당이 정말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이제 1차적인 거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봉인을 했어요. 강제든 어쨌든 간에 봉인을 했는데 우리가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주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국민, 일반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행보가 당대표의 행보가 집행부의 행보가 정말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맹구 TV 선생님 생각은 또 어떤 마음이 드는 건지. 이번에 그 밀실 야합 합당 이 사태를 보면서 왜 이런 당원들이 당원들을 그 분열시키고 당이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도록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지금 이제 합당적이는 이제 그 무마가 되고 근데 왜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는 겁니까? 당내에서. 네. 아니 이렇게 큰 분란과 당원들 간에도 갈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3주간 민주당이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냥 뭐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뭐 의원들끼리 최고위에서 손잡고 뭐 손잡으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과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거는 절차를 무시하고 당원을 무시한 정청래 대표의 무리한 그 합당. 왜 먼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대표 시절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당의 시스템이 다 망가뜨리고 개인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정청래 개인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사당처럼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은 정청래 뭐 개인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공당 대변인입니까? 먼저 설레발치고 대변인으로서 개인 무슨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아니 전준철이라는 그 변호사가 지금 우리가 검색해봐. 얼마나 특검이 내란적식 하는데 특검이 2차 특검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북송금에 관련된 그런 걸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국민들을 이건 기만하는 겁니까? 뭐 하니까. 그리고 뭐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뭐 무슨 뭐 이 소리 나오고 저 소리 나오는데 지금 다른 최고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성윤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 둘이 해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짜고 고스톱 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를 이 지금 민주당이 개인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이 되고 하면 지금 절차상의로든 뭐로든 지금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당원들을 그리고 1대1 뭐 당원 주권주의를 떠들면서 당원을 무시하고 어떻게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뭐 밀실 합당을 추진해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당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당을 먼저 터뜨린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힘들게 봉합을 시켜놨는데 그 이어서 바로 이성윤 최고가 그 이제 추천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말했잖아요.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저는 들으면서 참 그 가관인 게 당대표는 자기 사적 의견을 툭 던져놓고 소용돌이 속에 당을 휘말리게 내비두고 그리고 이성윤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나오곤 하지만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사적인 감정으로 자기 라인인 거 쉽게 말하면 검사들의 자기 직통 라인을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더 알 건데 그 사람을 추천해서 일방적으로 다른 최고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둘이서 야합을 한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사당인 게 확실한 거고 그러면 공당이라 그러면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1대1 지들 말처럼 당원이 죽고 주인이 세상이라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성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퇴가 맞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사퇴 후에 제명시켜야죠. 아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성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한테. 오히려 모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뻔뻔한 거예요. 아직도 당원을 그냥 핫바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 왜 그 당 대표의 당원들이 주인인 그 공당에서 당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가 잘못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면 그게 왜 갈라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방송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뭐 공작 세력. 그 이성윤 의원은 공작 세력이라면서 뭐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원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원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비판했다고 해서 그게 갈라치기고 뭐 내란 세력이라고 그렇게 당원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사과했나요? 안 했죠.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뻔뻔하게 저렇게 있는데 지금 이성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비판했다고 해서 그러면 당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비판도 못 합니까? 그걸 갖다가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가 김어준인지 정청래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뭐 원내대표 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고 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일명 세탁공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김어준 그 공장장이 뭐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아니 한나라 공당의 그 원내대표가 그 김어준 그 미디어 대표한테 지금 무슨 무슨 하달 받듯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어떤 그 대형 유튜버들의 그 미디어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대형 미디어 유튜버들이나 대형 미디어들은 언론사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판단과 그 주장은 국민들의 몫인 거예요. 왜 미디어들이 뭐 좌주지하고 뭐 나를 따라라 뭐 이런 식의 선동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대형 미디어들도 문제지만 저는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형 미디어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치 뭐 당 총재처럼 공정권을 쥐고 흔드는 막 그런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책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로서 그 역할을 다 못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호응이 필요한 거예요. 인기가 필요한 거고. 정치인들이 인기 연예인이 되라고 정치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놨으면은 대표를 살리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맨날 그 대형 유튜버들에 출연하기 위해서 목을 매는지 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디어들이 언론사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그 판단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깨어있는 시민들 많습니다.
지금 합당권만 해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를 지금 주장하고 많은 집회도 하고 당원들이 네. 그 미디어가 우리가 미디어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좀 거리를 두고 거기에 뇌를 의탁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 발치 떨어져서 아 미디어가 이런 식의 주장도 하네. 아 그래? 그러면은 내 판단을 거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해야지 왜 미디어들의 그런 주장에 내가 100% 의지해서 아 여기서 뭐 어떤 유튜버들은 뭐 자기들 뜻과 다르다고 해서 뭐 문자 폭탄하라고 뭐 전화번호도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무슨 패거리 정치도 아니고 선동이죠. 그야말로 그건 선동인 성숙한 거죠. 시민으로서 또 성숙한 미디어 권력으로서 그 성숙한 그 미디어들은 그 언론으로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고 시민들은 깨어있는 시각으로 정치를 정말 합리적이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게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놔야죠.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시대의 흐름을 좀 못 읽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합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이전에 1대1 투표에 관한 것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는 1대1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당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는 그 과정의 문제인 거고 네, 민주주의가 결과만 따질 것 같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죠. 그거는.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이 정부의 탄생을 보면서 시민들이 나와 있는 곳에 자기들이 숟가락을 올린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정권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전처럼 야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모두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깨어있는 의식인 거예요. 지성인 거고. 그러면 그 시대를 겪어왔던 정청래 대표께서 그럼 이번은 벌써 이제 큰 대형 사고로 2번을 쳤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아 예전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내가 먼저 질러 버릴 거야. 그럼 너넨 따라와. 그러면 아 네 하고 김어준이가 좀 불어주고 유시민이 나와서 좀 불어주고 이러면 따라갈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 험난한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으면 2번이나 내려앉혔어요. 그런데 합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소용돌이가 되고 당원들이 분열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고요. 당연히 당대표는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뭐가 중요해요. 대통령도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갈라치기로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뭐야 이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님도 조금 현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법사위원장 할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법사위원장 할 때 그 인기를 갖고 지금 당대표가 되신 건데 그러면 거기 법사위는 법사위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그릇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당대표일 때는 여기에 맞는 또 일정이 있고 여기에 맞는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넓게 보시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관망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네. 정치인은 결과로서 책임지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잘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잘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일 때 탄핵당한 검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었죠. 네. 그 헌법재판소는 법사위에서 그 탄핵한다든지 이럴 때 그 써준 그런 그 법사위에서 써준 그 왜 이 사람이 탄핵을 해야 되는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당한 검사가 한 명도 없었고 저희가 이런 일반 당원이나 이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그 어떤 쇼맨십 그런 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입으로는 뻥뻥거리고 쇼하고 지금도 당대표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종식 하겠다. 뭐 재작년 추석 때까지 뭐 내란 종식 하겠다는데 내란 종식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번번이 그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뭐 무죄가 나오고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지금 계속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 아들도 무죄고 또 뭐 명태균 김영선도 무죄 또 김건희 그 1년. 오빠
김진우 뭐 이런 사람도 다 무죄 났죠. 녹취록에 그래서 김건희도 황당한 거예요. 김건희가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다 뇌물 받아도 돼요. 그 목걸이가 얼마였었죠?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는데 1년 뭐 얼마? 아니 그림을 네가 뭐 누가 받은 걸로 이렇게 1억 하라고 6천짜리 그림? 뭐 받은 걸로 이렇게 하라 그런 뭐 증거 저기가 카톡 내용이 다 나왔다는데도 무죄를 내렸다는 건 이거는 ጫ고 고스톱 치는 거잖아요. 왜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 지금 어떤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권까지 파기하려고 했던 파기환송 사태도 벌이고 그랬던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윤석열이 지금 무죄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김건희도 지금 무죄로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민주당에서 표가 부족합니까? 민주당 의원 수가 부족합니까? 왜 강력하게 왜 그런 거를 내란 종식을 일사천리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고 지금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국회에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어젠가 그저께 법사위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계속 계류되고 있는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충을 갖다 토로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하루 아침에 몇십 건, 90건이나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럼 90건 하루 아침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킬 수 있었던 것을 왜 여태까지 민기적거리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제 좀 새겨드려야 될 게 어제였죠? 장동혁 대표가 네. 뭐 야 어떻게 대통령하고 잡아놓은 일정을 일방적으로 단 몇 분 전에 그렇게 취소를 하고 몇 시간 전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정청래 대표는 엑스맨입니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엑스맨이냐고. 근데 이제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일반 지지자들이 정청래가 국힘의 엑스맨이야? 이런 말을 저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가는지 이제 수습을 해야 될 상황이고 시기이고 책임지는 사람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 저희는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알아야 될 게 저희 당원들은 다른 거 그래요. 실수할 수 있고 두세 번 번복했어.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나가실 때마다 매번 그 쳤던 그런 거 이젠 그래요. 손잡고 나가자고요. 손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성윤만큼은 정확하게 이거는 좀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고 이제 관련해서 이런 모든 사안이 있어요, 형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법부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역적이니 모함이니 뭐니 해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단임제라는 거기에서 딱 패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연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조TV에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연임 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겠다 하여 발기인을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인데 선생님께서는 연임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연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말이 나왔었고 매번 나온 건 사실인데 나 이후부터 이런 전제 조건을 늘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게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말하는 거는 분명히 그때의 연임하고는 다른 연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이겠죠. 지금 저 연임을 우리나라는 그 5년제 단임적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연임을 한다든지 이러면 헌법 개정이라든지 뭐 개헌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법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공론화 시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첫째는 국민들의 뜻이 연임에 있고
또 국민들의 그 어떤 공론화 시켜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게 연임을 주장하신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금 그 코스피 5천 시대가 넘고 지금 5천 뭐 거의 500에 가깝게 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코스피 상장하고 나서 뭐 거의 한 46년인가 몇 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성과를 내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다른 분야, 그리고 국회에서 그 집권 여당이 제대로만 받쳐주고 한다면, 입법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이랬듯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지금 날개를 달고 지금 동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큰 커다란 호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외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행정 실무를 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국민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인 그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동력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좀 뒷받침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국제적으로나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에서 아직 종전 선언도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깡패 짓으로 그 뺏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관세로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15% 지금 금강까지 받고 다 해서 15%를 해주더니 도로 25% 압박을 주고 있고, 이런 정말 힘든 그런 국제 외교도 지금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에 국내 정치를 정말 입법부에서 당에서 제대로 입법을 해주고 민생 법안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들 이거는 연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난했던 안건, 그러니까 저희가 개헌하면은 막 그 헌법 전체를 뒤집어 엎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통한 방법도 40년 동안 저희가 개헌한 적이 없었어요. 법을 바꾼 적이 없었으면 지금쯤은 시대에 맞게 약간 손을 봐도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국민투표.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투표를 하면 되죠. 총선, 이제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건데 근데 그게 국회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 말 자체도. 그렇게 해서 투표에 붙여서 국민이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그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역 대통령이니까 안 되고 차기부터 가라 이런 거는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정치인의 시각인 거죠. 내 자리, 네 자리를 탐하는 정치인의 시각이기 때문에 연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 그러면 합의가 있다 그러면은 찬성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가능하죠. 지금 현재부터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혹자들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연임만은 빠르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재판들 그 많은 재판들 8건 뭐 몇 건의 재판들이 조작 재판이고 다 엉터리 재판이었잖아요. 짜맞추기식의 검찰들의 그런 재판들이 조작질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도 그렇고 대북송금고도 그렇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입법부에서 안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편안하게 국정을 일할 수 있게끔 기반을 우리가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그게 연임이라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국가 정책이라든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증거가 코스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지금
뭐 매물도 쏟아지고 있대잖아요. 네. 저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이 네. 성공이 너무 막 그 설레게 그리고 기대가 돼요. 그거에 앞서서 왜 실패한 구 권력이 왜 지금 나서서 지금 막 시작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감나라 배나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검찰 개혁이고 뭐고 정권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직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8개월 됐죠, 지금. 뭐 잘하네 못하네 뭐 대권을 벌써 얘기하고 아니 시작한 지 대통령 지금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조국 혁신당 대표 사면해 줬더니 나와가지고 하도 사면해달라 해서 사면을 해줬더니 나와가지고 김어준 뉴스공장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 거기서 물론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가 뭐 대권 얘기하고 뭐 그래서 얘기를 했겠지만 사면해 주자마자 가서 인터뷰하는 게 대권 도전하실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네, 맞습니다. 보따리 내놔라 하고 있네 조국 이제 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지금 딱 형국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박지원 그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에 뭐 도전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은 좀 그만하십시오. 그렇죠. 지금 후배들한테 전라도 뭐 신안이고 어디고 그 지금 정치를 갈망하는 그 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박지원 그 의원은 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고 2인자까지 다 하고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 뭐 좀 후배들한테 길 좀 내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좀 가서 여행도 다니시고 즐기시고 하시지. 즐기실 연세도 못 될 부리십니까? 거예요. 지금 연세가 80대가 넘었잖아요. 지금 제가 뭐 85세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정치인들의 연령에 대한 게 네, 나왔는데 맞아요. 정치인들 연령. 저는 정치인들이 일단 그 세계에 들어가면 자기 오만에 빠져서 네. 자기가 아니면 못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치인도요 그냥 재선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재선 3선도 없애야 돼요. 네. 재선까지 딱 하고 네. 그다음 계속 맑은 물들이 순환해 가면서 깨끗한 생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국정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오로지 운동권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리고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인터뷰하면서 뭐 방송에 나와서 인사에 관한 거 얘기하면서 아 그거 내가 했어요 뭐 어디 시장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매불쇼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시대적인 착오인 아니 민주당이 그 박지원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인사까지 다 쥐고 좌지우지 흔드는 것 같습니다.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요번에 그 청주시장인가 그 서남석 그 뭐 후보가 뭐 신건 옛 그 국정원장 친구 뭐 사위래요. 본 적도 없대잖아요.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응. 아유 참. 그 당사자는 본 적도 없대요. 근데 이제 친구의 사위인데 그러면 인맥, 학연, 지연 그거 근데 끊자라고 해놨는데 그분이 지금 저 대장 뭐 이화영 그 저기 해요. 부지사, 예. 저기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분 아니에요? 인물을 갖다 추천해 놓은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한데 그냥 우리 옛날식인 거죠. 야, 뭐 저 프로필 하나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정청래 그 당대표 법률 특보가 뭐 내정했다면서요. 지금 신안군수 박우량 그분도 지금 제명됐다가 다시 지금 군수에서 제명됐다가 지금 사면 받아가지고 다시 또 군수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3천억의 국비가 이미 쏟아져 버린 거고 그리로 부실공사는 뭐 저희는 가거도의 모르겠지만 서남석 의원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렇게 국비가 혈세가 낭비가 된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박우량 씨가 나 뭐 사면돼서 나올 거야 이러고 다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죠. 그 윤석열 대교 만들려고 그렇게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윤석열 대교 만들라고까지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뭐 고인물은 썩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다가 담듯이 네. 그 좀 신안에도 그렇고 전라도 그쪽에도 지금 그쪽은 다 거의 저기 그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네. 뭐 말뚝만 꽂아놔도 민주당이 당선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전북 도지사 뭐 이런데 지금 뭐 조국당에서 조국 혁신당에 그래서 야합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춘생인가 자꾸. 뭐 그분은 뭐 그 전북 어디랑 이제 뭐 평택 어디 민주당에서 후보도 내지 말라고 뭐 그랬다면서요. 너무 웃기는 거죠. 좀 황당한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조국당 같은 경우는 그 자당에 조국혁신당에 성비 문제부터 정리하고 네. 어떻게 그 당사자를 고소고발을 해놓고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당대표로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감히 민주당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평택하고 전북은 후보 내지 마라.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13일까지 답을 줘라. 가당키는 합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하고 다 떠나서 각설하고 그냥 정치인들은 정치하시고 또 대권의 꿈이 있으시면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발품 팔아서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거지 누군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발상 이제 버리셔야 되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썩은 물은 고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요 당원들이 물을 부어넣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썩은 물이 넘쳐나게끔 할 겁니다. 밖으로 튀쳐나오게끔. 그러니까 지금 각성들 좀 하시고 제발 정치인들은 사익에 매몰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명심해야 될 거는 모든 정치를 함에 있어 그 안에 국민이 있느냐 없느냐 내 개인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있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봉사와 희생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뭐 선거할 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당선되고 나면 바뀌는 겁니까? 부디 당선이 되더라도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정치를 함에 있어 국민이 우선이고 공적인 국가가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를 끝날 때까지 그 마인드를 잃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표만 찍어주는 거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1인 1PC 시대고 지금 또 SNS고 뭐고 해서 다 뭐 무슨 뭐 페이팔이다 해가지고 뭐 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를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가 벌써 다 나와요. 그 답을 주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네.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정치인.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누누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메아리가 돼서 민주당에서는 떠돌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다시는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또 바쁜 시간 중에 식사하시다 말고 부랴부랴 달려오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맹구TV도 한번 오맹구TV도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오맹구TV 네, 머릿수가 필요할 때 달려가는 오맹구TV 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지킴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들의 성공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깨시민들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네, 깨어있는 눈으로 항상 정치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바라볼 때 정치인들도 제대로 된 정치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힘은 그거는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정신세계가 이상한 분들 같고 민주당에서도 각성하고 한번 되돌아보시고 되새기고 그 초심을 잘 알 것 같으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선이 있고 6월 3일 날 지선이 있고 2년 뒤에 총선이 있죠. 근데 아무리 저희가 그 대한민국 국민이 냄비 근성이 있어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지금의 이 사건, 이 사안 이거는 내후년의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주당 이재명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이재명을 보좌하는 민주당이 돼주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오맹구 TV와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